이번 리뷰는 아르고호 원정대입니다. 아르고호 원정대 하면 먼저 출발은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거치고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이어서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이스클로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이어서 아르고호 원정대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인데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장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이 출처가 되는 거죠. 일명 이아손과 황금빛 양털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요. 지금 막 20살이 될까 말까 한 젊은이에게서 출발하는데요. 이 젊은이가 지금 펠리온산에서 내려오는데요. 15년 넘는 산속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머리는 길대로 길어 있고 그리고 표범 가죽 하나 걸치고 2개의 창을 들고 가죽 샌들만 신은 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 쪽의 케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왕국, 이올코스 왕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강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을 업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자, 가볍게 이 젊은이가 할머니를 업었겠죠. 그러고 가는 도중에 점점 할머니는 무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강물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헤라가 변신했거든요. 그는 점점 무거워지는 이 할머니 무게에 못 이겨 그만 도중에 샌들 한쪽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가 무사히 강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만약 시민 중에서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는 신탁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얼결에 콜키스에서 황금 양털을 가지고 오게 하겠습니다. 자, 얼결에 도대체 이 황금 양털이 뭔지도 모르는 그가 얼결에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곧장 이올코스 왕국의 펠리아스 왕으로 앞으로 가서 나는 적법한 왕위 계승자이다.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 이 펠리아스 왕이 바로 그럼 이 젊은이의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에 앉아있는 숙부였는데요. 자, 뭔가 그림이 그려주시죠. 권력력이 강했던 숙부 그리고 쫓겨난 아버지. 자, 그는 그래 그럼 한 가지 미션을 주지. 우리 선조 프릭소스의 유해를 가져오고 우리 왕과의 보물인 황금 양털을 가져와라. 자, 또 황금 양털이 나오죠. 이 황금 양털은요. 바로 이아손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요. 이 이올코스 왕국 가까이에 암소의 나라 보이오티아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타스와 네펠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마타스와 네펠레 사이에서는요. 프릭소스와 그리고 남매 프릭소스와 헬레가 있었는데요. 이 프릭소스와 헬레는 자, 김홍기의 설명이 이 부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프릭소스와 헬레 이쪽입니다. 자, 이 왕이 그런데 이렇게 이 두 프릭세스와 헬레 이 두 자매를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의 딸 이누라는 여인에게 반해버려서 왕비를 버리고 새로 결혼을 합니다. 아마타스를 버리고요. 자, 이 새로 들어온 이 계모는 두 남매를 미워하고 자식을 낳자 두 남매를 죽이려고 계책을 세웁니다. 보이오티와 여인들을 속이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밀에 씨를 볶아서 뿌려야만 풍년이 든다.
자, 비밀리에 밀의 씨를 볶았고 남자들은 열심히 심었지만 싹도 나지 않았겠죠. 그러자 델피에 신전으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왕이 보낸 이 사신들을 이노가 도중에 매수해버리고 거짓 신탁 제우스의 신전에 이 두 남매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제우스는 죄가 없는 이 두 남매를 구하기 위해 헤르메스를 보내 이 카르말로스라는 날개에 달린 순양을 내려보냅니다. 황금 양태를 가졌습니다. 바로 자, 프릭소스와 헬레 앞에 이 양을 보내자 그 양이 그 자매를 태우고 남매를 태우고 건너가는데요. 자, 바다를 건너 쭉 터키 북서쪽 그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그 좁은 해협을 건너가다가 그만 헬레가 빠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헬레가 빠진 바다라고 해서 헬레스폰토스, 오늘날 그 다르다네스 해협입니다. 터키는 그 튀르키예는 그 차나칼레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자, 무사히 프릭소스는 흑해의 콜키스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 아이에테스 왕이 프릭소스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사위로 삼습니다. 그때 프릭소스가 제우스에게 바로 이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황금 모피는 왕인 아이에테스에게 바쳐서 그 왕은 아레스 숲에 그 신성한 나무에 걸어놓고 잠들지 않는 용이 지키게 합니다. 자, 바로 이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황금 양털은 흑해는 그때 에욱세이노스, 적대적인 바다입니다. 당시 이 바다가 그리스인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도 흑해라는 이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가 바로 그 미션에 예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그 팀, 그 어벤져스 팀이 바로 아르고호 원정대인데요. 그 이름은요, 그 배의 제작자가 아르고스였는데 그 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배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들 때는요, 그 아테나 여신이 그 도도나에 있는 제우스의 참나무로 그 갑판 들보 그 뱃머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말하는 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역에서 이제 영웅의 팀이 탄생하는데요. 그 타륜을 잡는 티티스, 바람을 다스리는 북풍의 아들 칼라이스와 제토스, 그리고 천리안을 가진 링케우스, 무적의 헤라클레스, 그리고 새 점을 칠 수 있는 새 점쟁이 몹소스, 그리고 수금을 타는 오르페우스와 그 다음에 그 헤라클레스의 시종 미소년 휠라스, 그리고 여성이 유일하게요 그 여걸 아틀란테요. 자, 그리고 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코르 형제, 그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그 레다가 알을 두 개 낳게 되고 그 첫 번째 알에서 그 트로이 전쟁의 그 헬레네와 카스토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에서 그 아가멤논의 아내가 되는 클리타임네스라와 폴리데우케스, 그 쌍둥이 형제요. 그리고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되는 펠레우스. 그러니까 이 팀은요, 그 트로이 전쟁 1, 2세대 전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요, 이윤기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5명 이상이 탄 배는요, 나라의 허가 없이 먼 바다로 출항할 수가 없었는데요. 50명이 타는 배였으니까 그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배였겠죠. 그 우리가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타고 나갈 때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그 설명에서는 그 10만 명 정도가 1186척의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들이 첫 번째 그 취향지로 잡은 곳이 렘노스 섬. 그 렘노스 섬은요,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여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취향하려고 하자 그 남자의 무구를 입은 여자들이 그들을 막아서는데요. 근데 그 섬은 아프로디테를 잘 섬기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여자들에게서 끔찍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만들어서 남자들이 견디다 못해 그 이웃 섬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씨를 말렸다. 그 남편들의 씨를 말렸다. 이런 섬이었는데요. 그 섬의 여왕 휩시필레의 유머가 그 영웅들을 보고 후손을 위해서 이 영웅들과 사랑을 빠지고 후손을 낳는 것이 계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영웅들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영웅들은 그곳에 거의 1년을 머무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손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아손과 휩시필레 사이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헤라클레스가 이것을 보고 헤라클레스만 그때 사랑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헤라클레스가 지금 호통을 칩니다. 황금장들 없어지겠다. 그러자 그들이 정신을 되찾고 다시 출발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쭉 출발을 해서 올라가다가 그 미시아의 그 키오스 강어구 그쪽에서 헤라클레스의 노가 부러져서 헤라클레스는 그 노를 찾아 산속을 헤매고 노를 찾을 그 나무를 찾아서 그리고 그 미소년 휠라스가 샘물을 찾아서 들어가는데요. 그 샘의 요정들이 그 물을 뜨려는 미소년 휠라스를 보자마자 그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바로 폴리페모스와 헤라클레스가 산속을 헤매는데 원정대 팀은 그만 출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말았을 때 그들이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나 그때 그가 그 바다의 신 글라우코스가 나타나서 그건 제우스의 뜻이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두고 출발을 합니다. 자, 나중에 왜 그랬었냐면요.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그 수행하는 중이었었고 그리고 폴리페모스도 그 키오스에서 미시아인들을 위해 도시를 건설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르고호 원정대는 그 마르마라 해안에 있는 그 아미코스 왕을 만나죠. 그 아미코스 왕은 권투 시합을 하자고 신청하여 상대를 때려 눕혀버렸으며 만일 상대가 시합을 거절하면 그를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고약한 왕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그때 같이 간 그 권투 경기의 챔피언 폴리데우케스가 있었거든요. 폴리데우케스가 그를 가볍게 제압합니다. 자, 그리고 쭉 가다가요.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요. 흑해 초입의 해안에 그 아게노르의 아들 피네우스가 있었는데요. 피네우스는 어떤 벌을 받았냐면요. 예언 능력을 받았음에도 제우스를 섬기지 않아서 그는 제우스의 벌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늙어버렸고요. 그리고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아게노르의 아들 피네우스의 예언력이 필요한데요. 이 피네우스는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이었는데 제우스가 덧붙인 하나의 벌이 또 뭐였었냐면요. 그가 뭘 한 입이라도 먹으려고 하면은 그 하르피아이는 여자의 얼굴한 그 요괴 새죠. 그 요괴인 새들이 나타나서 끔찍한 분비물을 식탁에 풍기면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도 먹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그는 오로지 그 에르피스 그 희망 한 줄기의 도움으로 지금 이렇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나선 바로 영웅이 북풍의 신
아들을 칼라이스와 제토스가 그들을 저기 그 무지개 뒤까지 쫓아버려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고 바로 피네우스가 먹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원기를 찾고 젊어지면서 그들에게 그 다음 예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이거든요. 그 바로 심플 레가데스요. 심플 레가데스 그 장면에서도 저는 이윤기의 설명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김홍기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심플 레가데스요. 정말 보기만 해도 이 두 개의 바위가 꼭 부딪 이 큰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바위 덩어리가 뭔가 지나가면 바로 부딪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박살내는 바위인 것이죠. 이 방법은 그 좁은 곳으로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떠오르는데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둘기가 안전하게 날아갔다면 너희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에우페모스가 피네우스의 충돌에 따라 비둘기 한 마리를 그 사이로 날려보내는데요. 비둘기가 꼬리만 스치고 무사히 통과했거든요. 이렇게 그를 박살내고 살짝 벌어지는 그 틈을 타서 이 대원들은 오르페우스의 수금 소리에 맞춰서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통과합니다. 자, 배의 뒷고물만 살짝 스치고요. 그렇게 해서 배가 한 척이라도 빠져나가면 바로 그 예언대로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바위돌은 이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는 더 이상의 심플 레가데스가 아닌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언이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마치 스핑크스나 그 세이레네스들이 떠오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도착했지만 프릭소스는요. 그럼 프릭소스가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요. 이 아이에테스 왕이 신탁을 받았는데 이방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프릭소스를 죽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 4명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 4명의 쫓겨난 자식들을 반드시 구출해서 데리고 가라는 것이 피네우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스 팀은 그 흑해 전에 있는 그 떠도는 프릭소스의 자식 4명을 데리고 도착을 합니다. 자, 그들이 도착했는데요. 아르고호는 이제 그 깊숙한 곳에 정박하고 이제 작전 회의를 열기 시작하는데요. 올림포스의 헤라와 아테나가 이아손을 도와 황금털 양털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논의하는 작전 회의를 같이 함께 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아이에테스 왕의 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주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황금 양털을 우리 선조의 그 황금 양털을 찾으러 왔노라 했을 때 그 왕이 내린 첫 번째 미션은 좋다. 그러면 입에서는 불을 내뿜고 그 다음에 바른 그 청동 발굽을 가진 이 말에 멍에를 먼저 씌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밭에 카드모스가 테바이에서 뿌리다 남은 뱀의 이빨을 뿌려라. 그러면 주겠다. 자, 이 미션은 죽으라는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까 이 왕의 딸, 이 공주 메데이아가 나섭니다. 자, 이 메데이아는 지금 헤라가 첫 번째로 그 이아손을 빛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 신과 같은 존재의 외모를 씌우고요. 거기다가
에로스가 하늘에서는 내려와 그 다음에 메데이아의 가슴에 사랑의 화살까지 쏘았으니 그녀가 이제 마치 그 적국 장수 그 미노스에 반한 스킬라나 그리고 적국의 왕자 테세우스를 보았을 때 그 아리아드네나 그런 메데이아의 자 고민이 시작되겠죠. 배신을 할 것이냐, 왕국과 아버지를 배신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랑을 얻을 것이냐. 자, 그녀는 이하손이 영원히 빚을 지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서 혼인의 서약을 받아내고 신들 앞에 맹세를 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왜냐하면 그녀는 헤카테 여신의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택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약, 그 약은 몸에 바르는 사람에게 하루 동안은 청동의 타격이나 불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법의 약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황소가 내뿜는 불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 큰 돌을 던져라. 그러면 그 뱀의 이빨을 뿌리고 거인 용사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죽이다가요. 그리고 마지막만 처치하면 된다는 그 비책을 일러줍니다. 자, 미션 성공이죠. 그래서 그럼 IHS는 그 다음 계책으로 바로 이 어벤져스 팀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이걸 미리 읽어내고 메데이아가 또다시 나섭니다. 메데이아는 그 다음 황금 양털을 자 구하기 황금 양털을 얻게 하려고요. 노간주 나무의 싹에서 그 비책을 만들어내서 잠들지 않는 잠들지 않는 그 용을 잠재우고 황금 양털을 얻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이 어벤져스 팀이 도망치자 바로 그 콜키스 이 병사들이 뒤를 쫓겠죠. 이 병사들이 뒤를 쫓자 다시 또 메데이아가 나섭니다. 메데이아는 그 이복 남동생 압시르토르를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압시르토르를 토막내서 바다에 던지게 만듭니다. 그거는요.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치른 그 죄값 때문에 그 배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그 북해를 건너서 다시 이탈리아 그 아래 지중해를 있는 대로 헤매다가 심지어 사막에 아프리카 그 리비아 있죠. 그쪽 사막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그들은요. 퀴르케의 조언으로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 오르페우스의 수금에 맞춰 세이레네스 그쪽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는 그들이 그 사막에 도달했지만 그 사막에서 배를 심지어 끌어매고 12일 동안이나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자 그쪽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일 동안의 고역을 거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죄값을 다시 치러내고요. 그리고 그리고 크레테로 해서 상륙합니다. 그때 크레테에서는요. 바로 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요. 탈로스는 그 청동인간 최초의 로봇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로봇은요. 어떻게 해서 또 그 로봇을 피해 도망치냐면요. 그때도 또 메데이아가 나섭니다. 그 발목에 있는 한마디로 그 청동 그 못을 빼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최초의 AI 그 로봇 인간 탈로스를 자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바로 그 섬을
치고 올라와서 코린토스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린토스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이올코스에 먼저 도착해야 되는 거죠. 이올코스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그 이올코스에 도착했지만 그러니까 그 왕국에는 발도 디뎌보지 못하거든요. 펠레우스가 그들을 왕궁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메데이아가 나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이올코스에 도착하고 이 어벤져스 팀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황금 양털을 가지고 돌아오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이고, 이렇게 해서 도달한 곳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도서관장 아폴로니우스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메데이아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왜냐하면 메데이아가 지금 이곳에 도착했지만 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메데이아가 그 마법을 그 딸들 앞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추방되고 코린토스로 도망치고, 그리고 또다시 그곳에서 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아손이 그녀를 배신하고, 이런 것들은요 메데이아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메데이아 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황금 양털을 얻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그들의 미션은 완성했기 때문에 어벤져스 팀은 해체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비디우스가, 그러니까 이 황금 양털을 얻었어. 그런데 정말 손에 넣은 그 수고에 비하여 그렇게 어마무시한 거였을까? 아니야, 하찮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그리스의 그 해상 무역이 활발한 그 시절은 그 절반은 해적질이었던 이 시스템은 이 약탈 경제,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나중에요, 그 미케나이를 발굴하여 그 트로이 전쟁의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 슐리만이에요. 또요, 이 아르고 원정대 황금 양털 신화도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일 것이라는 생각해서 오늘날의 바니가 바로 콜키스, 오늘날의 바니를 발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1947년 발굴로 슐리만의 추정이 아주 빗나간 것이라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기원전 600년에서 400년경 그리스 식민지였다는 흔적이 드러났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나중에 또 발굴이 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요, 2009년이요. 독일과 그루지아 팀의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펼쳐서 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금광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때 사금 채취에 주로 양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이 신화로 부풀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